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음악 들으시다 나가시는 분들은 어, 진짜 골수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진짜 골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오늘 제목은 홍준표의 신보수주의, 박근혜의 창조경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좀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창조 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경제에 관련된 정책이었고, 보수주의에 관련돼서 그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국가를 어떤 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창조 경제라는 것은 뭐 너무 그 범위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그 넓고요. 뭔가 모호합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어, 사실 뭐 어거지로 갖다 붙인다면 뭐 어디서 김정일 식으로 음, 배를 선박보험을 이용한 그 어떤 거의 뭐 사기 같은 그런 것도 뭐 정말 어거지로 이야기한다면 뭐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미치게 되는, 어, 그럴 정도로 좀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 멋있죠. 예, 창조 경제라는 그 말 자체는 멋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무슨 어 죄송합니다. 무슨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 같이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창조 경제죠. 무슨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벤처붐이 일었을 때 뭐 한글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뭐 독창적이고 뭐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뭐 두리뭉실한 어떤 창조 경제라 상당히 어려웠던, 그리고 난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리 그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이런 어떤 신보수주의라는 것도 지금 현재 그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저는 전체적인 어떤 의도하는 바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방향의 설정을 잘했고, 잘 살리면 이렇게 특정 지어서 뭔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가슴에 그 반드시 심어줘야 될 가치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가치의 어떤 훼손이고, 그런 가치의 그 부재가 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향 설정을 잘해서 끄집어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또다시 그 다음에 이 어떤 신보수주의라는 말은 나왔는데 그 다음이 두리뭉실해요. 여러분, 그 지금 현재 뭐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그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뭐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약간의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이야기가 지금 이러한 방송은 자유한국당의 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만드는 그런 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홍준표 대표의 귀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어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그 민경욱의 파워 토크에 출연하셔서 한 이야기가 그 영국의 예를 들면서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가야 될 어떤 그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기존의 보수들 정말 많이 부르짖었고요. 기존의 엘리트들 정말 많이 부르짖었고요. 기존의 정권들 정말 많이 부르짖었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셨는데 이거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물론 구체적인 그 수치가 좀 나온 것은 긍정적이에요.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뭐 귀족자재 3분의 1이 전사했다 영국에서. 응? 그리고 또 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영국의 지도자 그룹이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300년 집권의 기반이 되었다. 그것에 가장 그 바닥에 깔린 가치는 희생과 배려의 보수 가치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그 말 속에 깔린 것이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달아서 전에 방송을 했었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당장이라도 보수의 어떤 신보수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말을 했으면 좋냐면요, 당장 군필자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제도를, 군필자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주요 공직에 가기가 어렵게 그러한 어떤 규칙을 만들겠다. 이것을 그대로 그 적용을 해서 정말로 뭐 군필자 아니면 공무원을 하기 어렵거나 국회의원이 되기 어렵다라면 이것은 뭐 문제가 있죠. 꼭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역을 갔다 오지 못했거나 군필을 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싶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면, 또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면, 선출직에 어떤 나서고 싶다라면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너 그럴 수 있어, 너 아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국회의원에 어떤 선출될 수 있게끔 그런 검증 과정을 어떤 명문화하자라는 거죠. 규칙으로서 그러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의 어떤 큰 테두리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그 의무 중에 하나인 병역의 의무. 우리는 정말 위험한 국가잖아요. 통일이 된 상태에서도 위험한 나라입니다. 중국과도 나중에 어떤 그 분쟁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본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린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북한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말 대한민국이 강하게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 신보수주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부각을 시키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확 들어오지 않을까요? 눈에 확 띄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이 못 된다든가 뭐 선출직에 나서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가 그 군필을 못하면은 앞으로는 선출직이나 공무원이 되기 힘들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알리자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90%가 서민이에요. 대한민국의 90%가 중산층이고 서민이라고 홍준표 대표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잖아요. 어? 우리가 뭐 보수 어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만 대한민국에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것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걸쳐서 본인이 그것을 분명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정당이나 그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면접관이나 또는 공무원 정당의 어떤 그 공천 심사위원들이 그 규정된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자는 거죠. 그런 심사위원들이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맞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이러한 것에 부합하니까 이분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제도를 두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에게 공표를 하면은 정말 신보수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까요? 응?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잖아. 그러면 요즘에 그 설쳐되는 그 이상한 애 있잖아요. 무슨 뭐 영화 몇 편 출연했다라고 깝죽거리고 깝치는 인간 하나 있잖아요. 그거. 그런 인간들 나와서 떠들어대지 못해요. 진짜 여기에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아유 진짜 무슨 지가 생겨먹은 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 몸뚱이 하나 가지고 말이야, 돈 벌어먹고 말이야, 소위 말해서 그게 뭐 그러한 삶이 뭐가 대단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인간 그러면 설쳐되지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하는 거 넌 못한 놈이야, 이 자식아.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겠는데 무슨 B인지 뭔지 이상한 뒤에 뭐 X, B, X 그러한 영화에도 나오고 그랬던 놈인데, 야 너는 대한민국 누구나 다 했던 것도 실천하지 못했던 애야. 아휴 진짜 그 성질이 나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여기 그 사진에 나온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그 사진에 나온 분이 벤플리트 장군이에요. 6.25때 대한민국을 구한 정말 혁혁한 전공을 세운 영웅이죠. 벤플리트 장군인데,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그 6.25를 치르는 도중에 전사를 했죠. 벤플리트 장군의 아들이 폭격기 조종을 하고 북한에 폭격을 하러 갔다가 지대고 미국의 요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격추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사를 하고 끝내 시신도 찾지를 못했는데, 이러한 것이 정말 보수죠. 이러한 것이 정말 보수고 어떤 신보수주의에서 주장을 해야 될 이야기죠. 이러한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딱 두드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신보수주의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회의원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는 저는 요번 지방선거를 뭐 어떻게 태클을 걸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주제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생각은 전혀 없는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나가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선명한 기치를, 그리고 또 그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그 앞으로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알아듣게끔, 탁 박히게끔.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던 게 신보수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병역의 의무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병역법을 발의해서 정말 그 우리한테 우리 보수에게,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정말 그 보수의 가치를 실현을 했다, 그런 인정을 일부 하고 있는 것처럼 진짜로 이제는 본인이 더 큰 뜻을 펼 수 있는 당 대표까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좀 더 선명하게, 그리고 또 국민들이 누구라도 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저의 견해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 신보수주의의 가치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보수주의의 가치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제가 한 가지 그 예를 또 하나 들을게요. 우리가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좌파들이 우파들을 공격했던 것들만 찾아서 우리가 우리의 가치로 삼겠다라고 하면 돼요. 예전에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그 국무총리라든가 장관급 이러한 사람들을 임명하려고 할 때마다 태클을 건 거 있잖아요. 친일파의 후손이네, 무슨 그 친일 발언을 했네, 또는 뭐 여러가지 과거에 뭐 위안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네, 병역도 역시 아까 이야기한 거지만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좌파들이 지적하는 것들마다 끄집어서 우리가 우리 거를 만들면 돼요. 무엇이냐 하면, 친일이면은 친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조사하겠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친일에 대해서 정말 백과사전을 펴나겠다. 친일의 장점과 친일의 단점과, 그리고 진짜 친일파가 누군지에 대해서, 친일에 관련된 사람이 어느 당에 많고 누구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그 백과사전을 펴내겠다. 이거를 자유한국당에서 하면 돼요. 그래갖고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분들은 나와서 사과를 하겠다. 다시 한번 깨끗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피해 맹세를 하겠다. 뭐 이러한 쇼도 한번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조사를 하면요, 그걸 조사를 하면요, 누가 엎어지겠어요? 누가 코피가 깨지겠어요? 누가 작살이 나겠습니까? 전부 다예요. 거의 다. 민주당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예? 아니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도랑치고 가재잡기잖아요. 친일에 대한 문제를 내가 그 털고 가겠다. 그거 뭐라 그러나요? 나 스스로가 이 모든 걸 털고 가겠다. 결자 해제하겠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다. 객관적으로 정말 누구도 입 다물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어떤 그 학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서, 뭐 약간 뭐 좌측에 좀 편향된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우파 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해서 서로 만들자 이거야. 경론을 벌여서 그 만들어서 까면은 누가 더 나오겠냐고요. 이런 것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신보수주의로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가 아파하고 뒤로 물러섰던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그 점령해 갈 때, 그리고 국민에게 알리려고 할 때 선명하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정말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구나, 정말 보수구나, 정말 보수가 다른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항상 불만이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세에 몰리게 됐던 이유가 뭐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부 문제도 있어요. 위안부 갖고 정말 그 이상한 애들이, 걔네들이 정말 그 순수하게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위안부의 백서를 자유한국당에서 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두려워서 뒤로 도망가고 그럴 게 아니라, 위안부 문제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서 파헤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존에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다가가서 정말 세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 일본에게 끌려가셨고, 어떻게 해서 귀국을 하셨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고, 또 끌려가셔서는 어떠한 대우를 받으셨고, 이런 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안부라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존재를 했는가, 일제시대 때 위안부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정말 어떤 그 학술적인 자료에 버금가게끔 자유한국당에서 파고들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들이 정말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일본으로부터는 어떠한 지금 현재 협정에 의해서 어떠한 사례를 나중에 뭐라 그러나요? 보상금을 받았고, 이러한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파헤치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는 왜 하냐면요. 저는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믿지 못할 사람들이 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 중에서 정말 이상한 분이 있어요. 저는 도저히 그분이 90세 이상이라고 믿어지질 않아요. 전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틀려요. 너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부분조차도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틀려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유한국당에서 신보수주의를 내세울 때 정면으로 파고들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바로 잡자 이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피하던 부분도 우리가 나서서 해치운다라는 그런 명분도 서고, 잘못된 것들도 우리가 가래로 걷어내버리고,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정면으로 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 저는 요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요번 지방선거는 지금 현재 정도 이야기를 해도 괜찮은데, 지방선거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자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하는 기준과 그런 잣대로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해가겠다라고 크게 선포를 한다라면, 이것도 뭐 지금 선포하면 좀 문제가 있을래나? 지방선거에는? 요 부분은 잘 헤아려서 하십시오. 나중에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만약에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라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방선거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표를 하던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뒤로 빼고 그러는 사이에 정말 구린 인간들은 누구고 구린 놈들은 누군데, 그 놈들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에 제가 분통이 터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가야 될 의무와 가치는 하나도 안 지킨 놈들이
TV에 나오고 영화에 나와서 큰 소리 치고 그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는 군필자 병역을 필한 그런 보수 우파들의 가슴 수검댕이가 되고 문제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똑바로 대한민국에서 우리 보수 우파가 정말 인정받고 정말 믿음직한 집단으로 되려면은 선명한 신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그 가치 속에서 누구나가 다 알아듣기 쉬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이미지로서 다가올 수 있게끔 머리에 각인될 수 있게끔 그게 소위 말하는 문재인의 쇼통이잖아요. 그럼 문재인의 쇼통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다가올 수 있게끔 그걸 보수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을 갖다 연기로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가치로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왜? 우리가 그동안 일반 서민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백 없어서 어떤 서러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나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존경을 받는 어떤 사례, 그런 어떤 정말 우파의 규감이 되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최명신 장군이시잖아요. 최명신 장군 같은 경우 높은 자리에 계셨고 국가에서 해외에 대사로도 나가 계시고 박정희 정권 때도 군대를 제대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요직에서 여러 대한민국을 위한 봉사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보수에게 지금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 존경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보다도요. 지금 제가 더 존경하는 분은요. 최명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물론 존경하죠. 이순신 장군 훌륭하시고 우리나라를 구하신 분이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 더 와닿고 제가 정말 더 고개를 숙이고 더 존경하는 분은 최명신 장군이에요. 이분은요. 그렇게 지휘관으로서 장군으로서 전장을 누볐지만 돌아가실 때는 자기하고 싸웠던 일반 병사하고 같이 묻어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정말 보수의 가치라니까요. 우리가 살아서는 경제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우리 보수의 가치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떤 빈부의 격차라든가 누가 조금 더 잘 살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죽어서는 열심히 산 사람들은 열심히 산 대로 평등하자. 명예에 관련돼서는 명예와 그 명예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고 공평하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 그러한 부분에서 일조를 하신 분이 최명신 장군이란 말씀입니다. 에? 그리고 또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이러한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그 나라가 지금 정말 강하잖아요.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나라가. 해병 하나 죽고 해외 파병했던 군인 하나 죽으면 그 대통령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가잖아요. 대통령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대통령의 공항에 나가서 운구하는 그 관을 지켜보고 그리고 또 그 관이 지나가는 길에서는 시민들이 다 도열을 해서 존경을 표하고 예의를 표하고 그게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장에 나가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는 것에서 거침이 없는 거잖아요. 응? 바로 그거예요. 레디오님, 제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아들으시네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우리가 살아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태초 이래 지금까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어떤 누가 좀 더 많이 먹고 덜 먹고 이런 거 없을 수 없었, 그런 걸 없앨 수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원시시대 때도 센 놈은 많이 먹고요. 세지 못한 놈은 적게 먹은 거고요. 그것이 시대가 지나고 발전되면서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이성이 발전이 되면서 보완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지금은 머리를 잘 쓰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애들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 양아치 집단은 뭐 여전히 뭐 센 놈들이 세고 머리 좋은 놈들이 잘 먹기도 하죠. 하지만 요점은 어느 때건 누가 더 잘 살고 못 사는 시대는 당연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웃기지 말라 그래요. 그 거짓말에 제도를 갖다 빙자해서 제도를 갖고 구라를 치고 사기를 쳐서 정말 얕고 정말 비열한 새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제도가 공산주의고요. 공산당이 잘 처먹고 잘 살잖아요. 소수만. 평등한 완전한 살아서 평등한 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서는 조금 더 많이 쓰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선진국가를 만들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중에 명예와 어떤 그런 것에서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누구나 다 어떤 평등해지고 존경을 받는 모두가 다 존경의 예를 표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면 다르죠. 그 국가는 기회는 역시 평등합니다. 누구나 다 기회는 가질 수 있는 거죠. 다만 거기에서 능력차가 좀 있을 뿐이고 또 능력이 적은 사람들은 다른 쪽으로 열심히 하면 또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국가 속에서 정말 절대적인 평등은 명예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자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정말 보수의 가치가 인정받는 그러한 어떤 그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고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벤플리트 장군이 그렇게 친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 벤플리트 장군을 했냐 하면 넌 내 아들이다. 그 정도로 벤플리트 장군을 아꼈고요. 벤플리트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그런 벤플리트 장군의 사성 장군의 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6.25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전사를 했죠. 그게 보수고 보수의 진정한 명예입니다. 가치를 지키는 길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떠세요? 병역을 마치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이 못 된다든가 뭐 선출직에 나서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가 그 군필을 못하면은 앞으로는 선출직이나 공무원이 되기 힘들게 만들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에게 그 알리자라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홍준표 대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90%가 서민이에요. 대한민국의 90%가 중산층이고 서민이라고 홍준표 대표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그들이 거의 대부분의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잖아요. 우리가 뭐 보수 어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만 대한민국에 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것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절차를 걸쳐서 본인이 그것을 분명하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한다라면 그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을 정당이나 그 공무원 시험에 있어서 면접관이나 또는 공무원 정당의 어떤 그 공천 심사위원들이 그 규정된 절차를 가지고 그것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자는 거죠. 그런 심사위원들이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맞아,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에 해당하고 이러이러한 것에 부합하니까 이분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이 사람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제도를 두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국민에게 공표를 하면은 정말 신보수주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쉽게 와닿지 않을까요? 응?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잖아. 그러면 요즘에 그 설쳐되는 그 이상한 애 있잖아요. 무슨 뭐 영화 몇 편 출연했다라고 깝죽거리고 깝치는 인간 하나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나와서 떠들어대지 못해요. 진짜 여기에서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데 아유 진짜 무슨 지가 생겨먹은 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 몸뚱이 하나 가지고 말이야, 돈 벌어먹고 말이야, 소위 말해서 그게 뭐 그러한 삶이 뭐가 대단합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인간 그러면 설쳐되지 못해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하는 거 넌 못한 놈이야 이 자식아.
희생과 배려의 보수 가치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라는 그 말 속에 깔린 것이 사실은 정말 대한민국을 비하하기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역설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제목을 달아서 전에 방송을 했었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당장이라도 보수의 어떤 신보수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말을 했으면 좋냐면요, 당장 군필자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기 어려운 제도를, 군필자가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주요 공직에 가기가 어렵게 그러한 어떤 규칙을 만들겠다. 이것을 그대로 그 적용을 해서 정말로 뭐 군필자 아니면 공무원을 하기 어렵거나 국회의원이 되기 어렵다라면 이것은 뭐 문제가 있죠. 꼭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역을 갔다 오지 못했거나 군필을 하지 못한 그런 사정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싶거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면, 또는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면, 선출직에 어떤 나서고 싶다라면 그것에 대한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너 그럴 수 있어, 너 아프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국회의원에 어떤 선출될 수 있게끔 그런 검증 과정을 어떤 명문화하자라는 거죠. 규칙으로서 그러한 선언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의 어떤 그 큰 테두리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중요한 어떤 그 의무 중에 하나인 병역의 의무. 우리는 정말 위험한 국가잖아요. 통일이 된 상태에서도 위험한 나라입니다. 중국과도 나중에 어떤 그 분쟁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본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린 상당히 어려운 국가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북한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말 대한민국이 강하게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그 신보수주의라는 그러한 부분에서 부각을 시키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확 들어오지 않을까요? 눈에 확 띄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것이 아닌 뭐 두리뭉실한 어떤 창조 경제라 상당히 어려웠던, 그리고 난해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한 이런 어떤 신보수주의라는 것도 지금 현재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저는 전체적인 어떤 의도하는 바는 알겠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합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방향의 설정을 잘했고, 잘 살리면 이렇게 특정지어서 뭔가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끄집어내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가슴에 반드시 심어줘야 될 가치이기도 하고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이니까,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것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러한 가치의 어떤 훼손이고, 그런 가치의 부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향 설정을 잘해서 끄집어냈는데, 중요한 것은 뭔가 또다시 그 다음에 이 어떤 신보수주의라는 말은 나왔는데 그 다음이 두리뭉실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신보수주의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고 나왔는데, 저는 뭐 비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 약간의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이야기가 지금 이러한 방송은
자유한국당의 귀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의 정책을 만드는 그런 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홍준표 대표의 귀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도 있어요. 오늘 홍준표 대표가 그 민경욱의 파워 토크에 출연하셔서 한 이야기가 그 영국의 예를 들면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재 추구하고 가야 될 어떤 그 방향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기존의 보수들 정말 많이 부르짖었고요. 기존의 엘리트들 정말 많이 부르짖었고요. 기존의 정권들 정말 많이 부르짖었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셨는데 이거 다 아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물론 구체적인 그 수치가 좀 나온 것은 긍정적이에요. 지금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긍정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뭐 귀족자재 3분의 1이 전사했다 영국에서, 그리고 또 뭐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영국의 지도자 그룹이 인정을 받았다. 그리고 300년 집권의 기반이 되었다. 그것에 가장 그 바닥에 깔린 가치는 희생과 배려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악 나가는 동안에 이렇게 기다리셨다가 음악 들으시다 나가시는 분들은 진짜 골수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던 분들은 진짜 골수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홍준표의 신보수주의, 박근혜의 창조경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두 가지를 비교한다라는 것은 좀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창조경제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그 경제에 관련된 정책이었고, 보수주의에 관련돼서 그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국가를 어떤 그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에 대해서 저는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창조 경제라는 것은 뭐 너무 그 범위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넓고요. 뭔가 모호합니다.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사실 뭐 어거지로 갖다 붙인다면 뭐 어디서 김정일 식으로 배를 선박보험을 이용한 그 어떤 거의 뭐 사기 같은 그런 것도 뭐 정말 어거지로 이야기한다라면 뭐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그럴 정도로 좀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 멋있죠. 예, 창조경제라는 그 말 자체는 멋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상당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 같이 그런 어떤 스마트폰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창조 경제죠. 무슨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벤처붐이 일었을 때 뭐 한글 같은 거, 네, 이런 거는 뭐 독창적이고 뭐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